자, 오늘은 11강 고대 인도 세계의 형성. 자, 인더스 문명 공부했죠. 자, 인더스 문명에 이어서 이제 그때 인더스 문명하고 뭐 했습니까? 아리아인이 침투해서 브라만교를 성립하고 자, 드라비다족을 물리치고 인도를 장악했다 그랬죠. 자,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오늘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뭐예요? 불교. 자, 이제 불교가 이때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불교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일단 불교 성립의 우리 배경을 같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자, 이때 기원전 BC죠. 몇 세기? 7세기에 자, 아리아인들이 뭘 갖고 들어왔습니까? 철기가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철기가 엄청나게 인도에 보급됐겠죠. 그러면 철기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철제 무기가 발달하니까 돌 들고 청동기 들고 싸울 때보다 전쟁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BC 7세기경 철기가 보급되면서 철제 무기가 발달하면서 뭐가 많아진다? 전쟁이 아주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자 카스트 제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이 전쟁 자 전쟁은 뭐예요? 군사 뭐예요? 정치와 관계된 거잖아요. 이거와 관계 있는 계급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이 많아질수록 요거와 관계된 계급 뭐예요? 카스트 제도에서 제사는 브라만, 군사 정치는 뭐라 그랬죠? 쿠샤트리아. 그다음에 농업 상업은 뭐라 그랬어요? 바이샤. 천민은 뭐라 그랬죠? 수드라. 그러면 전쟁이 많아지면서 군사하고 정치를 담당하는 누가 세력이 커졌겠습니까? 그렇죠. 쿠샤트리아 계급이 세졌단 말입니다. 쿠샤트리아 계급이 뭐예요? 왕족이나 뭘 말하는 걸까? 귀족을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력이 커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철기가 발달하니까 뭐예요? 철제, 무슨 구? 농기구. 자, 돌로 여러분 밥 매는 것보다 철기로 밥 매는 게 생산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철제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뭐예요? 농업 생산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남는 게 있으니까 팔겠죠, 이제? 파니까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 상업이라고 그러죠.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카스트에도에서 배웠잖아. 누구야? 바이샤. 바이샤의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게 불교의 성립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가장 높은 계급은 뭐예요? 카스테도에서 브라만한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브라만교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최고 일신분인 브라만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비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브라만교. 브라만교는요, 아주 실질적인 종교가 아니라 좀 형식적인 종교예요. 자, 브라만교에 뭘 비판한다? 형식적으로 진실되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형식적 제사 같은 걸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엔 말 못했지만 이제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농업이나 상업을 통해서 특히 전쟁을 통해서 크샤트리아가 성장했고 자 뭐예요? 농업과 상업의 성장을 통해서 바이샤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막대한 부가 생기고 힘이 생겼겠네. 그러니까 브라만이 주도가 되는 브라만교를 뭐 할 수 있었다?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브라만교를 비판한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카스트제. 자, 브라만 너희들은 제사만 지내는데 뭐 잘났다고 제일 잘 나가냐 이거예요. 카스트제와 형식적 브라만교의 형식적 제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BC 몇 세기? 6세기 때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불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불교. 자, 그럼 불교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고씨인데요. 그렇죠. 고타마 누구다? 시타르타. 이분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처님은요, 크샤트리아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왕족 출신이지만 모든 권력과 부를 버리고 뭡니까? 낮은 곳으로 갔던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라 이거예요. 그럼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다? 부처님. 부처님의 본명 누구다?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석가모니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는 어떠한 걸 주장할까요? 그렇죠. 뭘 주장하겠습니까? 카스트제, 카스트제, 자, 신분, 뭐예요? 차별을 뭐합니까? 비판한다. 차별하지 마.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카스트의 신분 차별 비판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불교의 핵심 사상은 뭡니까? 평등이에요. 감 잡았습니까? 자, 차별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잖아요. 남을 챙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유교에서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인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자비라고 한다. 이거예요. 평등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불교에서 많이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 뭐예요? 수행에 전념한다 이거예요. 수행에 전념하면 뭐예요? 뭐가 사라져? 번뇌. 또 뭐예요? 고통.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뭐 할 수 있다? 해탈에 이룰 수 있다. 해탈에 이르면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들도 뭐가 될 수 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즉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가 뭐란 말입니까? 불교라 이 말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자, 요거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불교는 어떤 계급에서 좋아할까요? 그렇죠. 평등을 강조하니까 크샤트리아나 뭐예요? 바이샤가 뭐예요?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를 지원합니까? 불교를 지원해준다. 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이미 힘을 키웠잖아요. 이분들이 어디를 뭡니까? 지지해주고 지원해줄까요? 그렇죠. 불교를 자, 지원해주고 뭐 해준다? 지지해주겠죠. 그럼 불교가 어디로 확산됩니까? 전 인도로 못 될 수밖에 없다. 확산돼서 자, 나중 얘기지만 결국 뭐예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주는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인도가 통일되는 거네요. 이 당시에 인도는 뭐 되어 있었습니까? 인도는 이 당시에 여러 개의 국가로 뭐 되어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다. 자, 분열은 결국 뭡니까? 담보해냅니까? 통일을 담보해내겠죠. 누군가 분열된 인도를 통일해야지 인도가 새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자, 이걸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다? BC 몇 세기? 4세기. 자, 누가 만든 나라입니까? 찬드라. 이름 어려워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이름 어렵죠?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이 분열된 인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 통일했습니다. 물론 다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자, 남쪽은 남겨놓고 최초로 어디를 통일했다? 북인도를 갖다가 뭐 했습니까? 통일했다. 자, 많은 분열이 있었는데 남인도 빼놓고 일단 북인도는 다 통일한 사람이 뭐예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입니다. 그러면 나라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람이잖아. 그럼 나라 이름 자기 이름 땄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탄생한다. 자,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우리 복습할까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뭐예요? 진시황이 만든 나라 진나라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이 창시자가 자 찬드라구타 마우리하고 자 이 사람은 나라만 만들었을 뿐 업적은 별로 없어요. 진짜 업적은 이분의 업적입니다. 누굴까요? 소카 아소카입니다. 아소카는 몇 세기 때 활약했다? 기원전 3세기 때 활약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이분 때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의 뭐다? 전성기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주면 감사드리겠네요. 자, 이분이 어떠한 업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전성기 때 임금은 무조건 왕권 강화. 뭘 한다 그랬어, 내가? 첫 번째. 그렇죠. 중앙 집권. 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왕권 강화가 된다. 자, 왕조 시대 때 왕권 강화는 뭐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나가는 걸 의미하고, 자, 이 왕권 강화 중앙 집권이 아주 너무너무 잘 됐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 때 왕이 아소카라 이겁니다. 자, 중앙 집권하려 그러면 자,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되려 그러면 뭐가 돼 있어요? 왕의 명령이나 지방의 모든 일들이 왕한테 보고가 되고 왕의 명령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아소카 왕은 이 중앙 집권을 위해서 도로망을 갖다가 뭐 했다? 정비했다. 인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령 같은 게 빨리 전달되려면 도로망이 정비돼야 된다. 이거예요. 감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는 게 중앙 집권이야.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게 중앙 집권이야. 그렇죠. 지방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야지 중앙 집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사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 집권을 위해서 뭘 파견했다? 지방관. 자, 중앙에서 근무했던 관리를 갖다가 지방에 뭐했다?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소카는요, 어떤 분이냐면요, 아주 성격이 포악했어요. 특히 칼린가 전투 같은 데서 너무나 선량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자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또 뭡니까? 자, 반성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200년 전에 만든 뭘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고타마 시타르트가 만든 불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불교는 뭡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자비잖아요. 자비를 강조하는 거니까 아소카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떤 후회되는 감정을 갖다가 토로하기 위해서는요. 불교가 적당하겠죠. 그럼 당연히 아소카 왕은 불교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장려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아소카 왕이 안 계셨다면요. 지금 현재처럼 불교가 번성하거나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소카 왕이 불교를 장려하셨기 때문에 자, 현재 불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장 고마워하실 분이 누굽니까? 아소카 왕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이 쓰여진 책을 뭐라 그래? 불교 경전의 약자 아닙니까? 당연히 불경을 정리했겠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뭘 만들었겠어? 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원과 뭘 만들었겠습니까?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탑돌이잖아. 탑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물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유명한 탑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뭐예요? 신 뭡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신치 대탑이에요. 이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불교를 장려하고 부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탑이 뭐예요? 신치 대탑이라는 거. 감 잡았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습니까? 돌기둥을 만들었어요. 돌기둥. 이건 단순한 돌기둥이 아닙니다. 요 돌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자,
나는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고 내가 지었던 죄를 반성한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부처님의 뜻을, 불교의 뜻을 실천하고 항상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내용이 요 돌기둥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나 아소카 왕은 앞으로 마우리아 왕조를 이러이러하게 다스릴 것이다. 아소카 왕의 무슨 이념? 통치 이념 같은 게 이 돌기둥에 담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 돌기둥이요. 지금 인도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인도에서 국보로 중시했으면요. 인도 여권이나 인도의 국기에 이 돌기둥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돌기둥은 인도의 가장 소중한 보물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치대탑하고 산치대탑이죠. 산치대탑하고 돌기둥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고 요걸 갖다가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아소카 대왕, 아소카 왕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불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뭘 중시한다? 자, 개인의 해탈을 뭡니까? 대중 전체의 해탈보다 더 중시하는 종교가 불교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자부 불교. 아니야, 개인보다 우리 모두가 해탈하는 게 더 중요해.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승불교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소카왕은 요 두 가지 불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상자부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상자부 불교 뭐라 그랬죠? 뭘 강조한다 그랬죠? 전체의 해탈보다 일단 내가 깨달아야 돼. 해탈이 깨닫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깨달아야 돼. 뭘 중시한다? 개인 수양을 통해서 개인 해탈을 뭐합니까? 중시하는 불교의 한 종파가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 요걸 다른 말로 대승불교와 대비해 가지고 뭐라고 한다? 소승불교라고 한다. 근데 소승불교는요, 상자부 불교를 좀 뭡니까? 폄하하고 비하하는 단어니까 될 수 있으면 상자부 불교라고 써주면 고맙겠네요. 자, 이 상자부 불교, 즉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요 불교는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로 전파됐을까? 아니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동남아시아로 전파됐을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대승불교예요. 하지만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소승불교, 즉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 아소카 왕의 상자부 불교는 무슨 아시아에 전파됐다? 인도를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전파돼서 현재까지 우리 동남아시아는 뭘 믿는다? 불교 중에서 대승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 상자부 불교, 즉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불교를 믿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동남아시아 어딘지 알잖아요.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가 동남아시아잖아. 동아시아는 어디입니까?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중국, 일본은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무슨 불교? 대승불교라는 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거 꼭 알아주시고, 아소카 왕의 업적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무조건 이해하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마우리아 왕조 이제 끝났죠. 마우리아 왕조가 아소카 왕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소카 왕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가 못했다. 그렇죠. 원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죽으면요, 뭐예요? 그 다음은 분열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사람 누구야?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말라리아로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대영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나중에 분열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죽으면서 마우리아 왕조는 못되기 시작했다. 분열되기 시작했다. 자, 이러다가 자, 무슨 아시아? 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말 타고 호전적이고 박력 있고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는 어떤 민족이 생각납니까? 유자로 시작하는데 유경석일까 유목민족일까? 그렇죠. 이 유목민족들이 침투했죠. 이 유목민족이 어떤 종족이냐면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죠. 이 민족을 뭐라고 한다? 쿠샨족이라고 한다. 이 쿠샨족이 자 마우리아 왕조를 멸망시키고 맞잖아요.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인도에 만들었다.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까요? 쿠샨족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왕조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쿠샨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 다음으로 등장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쿠샨 왕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약간 돈 냄새가 나는데요. 아주 좀 부유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매우 돈이 많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돈 벌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중간에서 이윤 남겨 먹으면 되잖아. 이득 남겨 먹으면 되잖아. 그럼 무슨 무역입니까? 그렇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 우리 중개무역으로 아주 뭡니까? 돈을 이빠이 벌고 아주 번성했던 나라가 쿠션 왕조입니다. 그럼 어디와 어디를 중개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이 세계 지도 보세요. 중국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인도가 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 옆에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무슨 아시아? 서아시아가 있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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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국에서 500원의 오징어를 사가지고 인도가 즉 쿠시안 왕조가 서아시아에 5,000원에 팔아먹어 4,500원 띵가 먹는다. 서아시아에서 양탄자를 500원에 사가지고 중국에 5,000원에 팔아먹는다. 자, 인도 쿠시안 왕조에서 4,500원 띵가 먹는다. 이렇게 중개 무역을 통해서 쿠시안 왕조는 매우 번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자, 그러면 마우리아 왕조 때 전성기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아소카 왕이라 그랬죠. 그러면 쿠샨 왕조 때도 전성기가 있었겠네요. 자, 이제 BC가 아니라 AD입니다. AD는 그냥 2세기라고 하죠. 자, 2세기 때 쿠샨 왕조의 전성기 때 임금 누굽니까? 카니 슈카 왕입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에 아소카가 있었다면, 자, 쿠시안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이 있었다. 요 분이 바로 뭐예요? 자,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였다. 전성기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땅 따먹기를 잘해야지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왜 고구려의 전성기야? 널불강, 토토, 영토토, 영토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성기가 광개토 대왕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가 카니슈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영토 확장이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먹었습니까? 자, 북인도, 북인도에서 어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이잖아.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분이 누구다? 카니슈카 왕이다. 그래서 전성기가 된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소카 왕처럼 카니슈카 왕도 뭘 장려했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든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감 잡았습니까? 하지만 아소카 왕과 같은 똑같은 불교가 아니죠. 개인의 해탈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탈해야 돼. 함께 천당 가야 돼. 자, 개인보다 모든 사람 뭐라 그래? 대중이라고 하잖아. 전체라고 하잖아. 자, 개인보다 대중 전체가 해탈해야 된다. 천당 가야 된다. 요걸 중시했으니까 불교는 불교인데 무슨 불교입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아속항이 했던 상자부 불교, 즉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를 갖다가 발전시킨 분이 뭐예요? 카니슈카 왕입니다. 자, 아까 공부했죠? 자, 아까 소승불교, 즉 상자부 불교는 동남아시아로 전파됐지만 대승불교는 어딥니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됐잖아. 여기로 전파됐어요. 지금도 중국, 한국, 일본은 소승불교 안 믿습니다. 무조건 대승불교예요. 만을 대자, 만이 해탈하는 걸 중시합니다. 나 혼자 해탈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시아? 그렇죠.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죠.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에 전파돼서 현재 한국도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쿠샤 왕조 때 새로운 뭡니까? 형식이 하나 만들어져. 양식이 만들어져. 어떤 양식입니까? 간다라 양식입니다. 간다라. 자, 여러분 쿠샨 왕조 중에서 이 간다라 지역에서 발전한 양식이라고 간다라 양식이에요. 간다라는 인도의 지역 이름입니다. 자, 간다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짜장면적인 느낌이 듭니까? 짬뽕적인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약간 짬뽕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플러스 뭐가 짬뽕 됐을까? 우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문화가 무슨 문화야?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 그렇죠.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쪽이에요. 서양입니다. 지금 인도는 남부아시아니까 아시아잖아요. 그러면 서양, 헬레니즘 문화와 뭐요? 무슨 문화? 인도 문화가 짬뽕된 게 달아달아 간다라 문화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자, 이 간다라 원래 부처님은요 불상이나 부처님 조각상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한 500년, 600년 후에 이 간다라 양식이 발전했을 때 최초로 부처님의 상, 그걸 뭐라 그래? 뭐가 만들기 시작된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석굴암이나 절에 가면 불상 많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 없었습니다. 쿠샨 왕조 시대 때 간다라 양식 때부터 불상이 만들어지다를 뭐라 그래? 제작되기 시작됐다는 거 요것도 슬쩍 알아주시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 됐을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러한 불상들이 뭡니까? 동아시아에 전파됐기 때문에 한국의 불국사나 석굴암 가면 부처님의 조각상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유목민족 공부 좀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인도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 유목민족 요 당시에 활동했던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뭐예요?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고요. 소나 말이나 양을 키우면서 풀이 떨어지면 다음 장소로 텐트 들고 가서 이동 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유목민족이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스키타이. 스키 잘 타죠, 여러분? 스키타이 민족이 있었고, 여러분 중국 공부할 때 많이 했잖아요. 말만 들어도 겁나는 종족, 흉노족이겠죠. 유목민족은 스키타이족하고 흉노족만 알면 됩니다. 자, 스키타이족은 뭘 했느냐? 요거 알아야 됩니다. 자, 비단길이 아니라 무슨 길? 이 사람들 양 키우고 소 키우려 하면 초원에서 활동했을 거 아닙니까? 풀이 있는 곳에서 활동했잖아. 그래서 자, 이 스키타인들이 시험에 나와요. 뭘 개척했다? 초원길을 개척한 민족이 스키타인 민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싸움 잘합니다. 뭐가 발달돼 있다? 말 타는 전술. 무슨 전술? 기마 전술을 잘 활용해서 아주 전쟁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뭘 잘했을까요? 청동 무기 제작 기술 같은 게 아주 발달한 나라다. 한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흉노족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면요. 중국으로 봤을 때 너무나 겁나는 종족이에요. 자, 뭐예요? 일단 흉노족은요. 자, 시황제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진시황제 알잖아. 시황제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일단
공격을 받아가지고 진시황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전쟁 잘하고 머리 좋고 카리스마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황제의 공격으로 어디 입으로 도망갔습니까? 그렇죠. 황하. 우리 황하강 알잖아. 황하 문명할 때 황하강 북쪽으로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후퇴도 괜찮은 겁니다. 북쪽으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기회를 보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러한 도망가서 못해 있었습니까? 도망가면 좀 분열되겠죠. 기세가 꺾이겠죠. 이 분열을 갖다가 통합해야지만 흉노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도망갔던 흉노족을 갖다가 통합하고 통일한 사람 이름 알아야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바로 묵특선우입니다. 이 선우는요, 흉노족에서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황제, 왕에 해당되는 게 선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황제나 왕을 갖다가 흉노족들은 뭐라고 부른다? 선우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묵특이라는 선우가 뭐예요? 분열되었던 흉노족을 통합했어요. 자, 통합하면 강해지잖아.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무슨 나라가 나왔죠? 한나라가 나왔잖아. 한나라 만든 사람 누구야? 한고조 누굽니까? 유방 아닙니까? 유방. 유방은 제가 뭐라 그랬어? 우리의 조상이긴 하지만 약간 찌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흉노족 묵특선우가 한고조를 갖다가 한나라를 갖다가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한고조는 어떻게 될까요? 깽깽 되겠죠. 누가 승리했어요? 공격에서 묵특선우 흉노족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고조가 뭐합니까? 쫄아가지고 뭘 맺어? 우리 화해하자. 친하게 화해하자. 화친을 하면서 공주도 보내주고요. 자, 좀 야비하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뇌물도 갖다 줬어. 곡물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고조 때는 누가 우세였다? 흉노족이 우세였습니다. 하지만 요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무제. 무자 들어가면 정말 싸움 잘한다 그랬죠. 누굽니까? 한무제 유철이 나오잖아요. 유철은 한고조 유방처럼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흉노 오랑캐 따위가 나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뭡니까? 누구를 공격했어? 흉노를 갖다가 뭐 했습니까? 공격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한나라 한무제가 뭐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무제 때 한나라가 승리하는 바람에 흉노족은 깨갱깽 다른 말로 뭡니까?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한무제는 이 기회를 살려 누굽니까? 자신의 신하 장건을 시켜가지고 어디를 개척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실크를 뭐라 그래? 비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잘 만드는 게 비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팔아먹는 길이 실크로드, 비단길이라는 겁니다. 무역을 하려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나중 되면 뭐예요? 동서가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로드, 중요한 길이 됐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요것도 한무제 때 장건이 했다. 얼마나 연결될까요? 그렇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중국에서 어디까지? 동로마 제국, 동로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집트.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대규모의 길이 비단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뭐예요? 동서 교역이 매우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업적들이 한무제의 업적이고, 흉노는 한고조 때, 즉 한나라 초창기 때는 흉노가 우세했지만 한무제 때 흉노가 박살나면서 흉노가 쇠퇴하면서 나중에 종족을 감춘 민족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명심하시면 오늘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시험 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